우리가 흔히 사극에서 마주하는 조선의 역사는 때로 단순한 선악 구도로 그려지곤 합니다만 과연 어린 왕 단종의 비극은 그저 숙부 수양대군의 단순한 탐욕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을까요? 어쩌면 그 이면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왕실의 은밀한 비밀과 명분을 좇거나 혹은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오늘은 바로 그 권력의 냉혹한 민낯을 파헤쳐 보려 합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역사적 사실의 뒤편에 숨겨진 복잡다단한 정치 역학, 그리고 인간의 끝없는 욕망이 한 왕조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던 결정적인 순간들을 심층적으로 조명하며 익숙한 이야기에 대한 새로운 통찰과 압도적인 몰입감을 선사해 드릴 겁니다. 조선은 태평성대를 구가했던 세종대왕의 시대와 그 뒤를 이은 문종의 짧지만 강렬했던 재위 기간을 거치며 탄탄한 기반을 다져갔습니다. 하지만 병약한 몸으로 문종이 세상을 떠나고 말자 겨우 12살의 어린 왕 단종이 용상에 오르면서 견고했던 왕실에는 거대한 불안의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합니다. 아직은 세상의 풍파를 알기엔 너무나 어린 단종은 마치 거친 바다 한가운데 홀로 던져진 작은 조각배와 같았죠. 옥좌에 앉아 대신들의 보고를 받는 그의 불안한 눈빛 속에는 자신의 어깨에 얹힌 거대한 왕국의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새로운 왕의 등극은 늘 그렇듯 조정에 새로운 긴장감을 불어넣기 마련입니다. 특히 단종의 어린 나이는 전국의 불안정성을 더욱 키웠습니다. 문종은 세상을 떠나기 전 당시 영의정이었던 황보인과 좌의정 김종서 등 노련한 원로 대신들에게 어린 왕을 보필해달라는 간곡한 유지를 남겼었죠. 이들은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막강한 권력을 손에 쥐게 됩니다. 특히 김종서는 북방개척의 영웅으로 추앙받던 인물로 그가 가진 위압적인 존재감은 어린 왕 단종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이면서도 동시에 거대한 산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대신들의 강한 목소리에 묻혀 어린 왕의 존재감은 미약해 보였고 조정의 모든 의사결정은 사실상 이들 원로 대신들의 손에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이러한 상황을 한편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던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단종의 숙부인 수양대군이었습니다. 그는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로 강인한 기상과 뛰어난 무예, 그리고 학문에 대한 깊은 조예까지 겸비한 인재였죠. 그는 종친으로서 왕실의 안위를 누구보다 걱정했을 겁니다. 어린 조카가 위태로운 왕좌에 앉아 대신들의 그늘 아래 있는 모습을 보며 과연 조선의 미래가 순탄할 수 있을지 깊은 회의감과 우려를 느꼈을지도 모르죠. 그의 날카로운 시선은 단종을 보필한다는 명분 아래 거침없이 권력을 휘두르는 김종서와 황보인을 향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히 궁궐의 정세를 관찰하는 듯 보였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이미 미묘한 생각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을까요? 궁궐 안팎에서는 팽팽한 정치적 기류가 감돌았습니다. 왕권은 약화되고 대신들의 권세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형국이었죠. 수양대군의 주변 인물들 역시 이러한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양대군에게서 단순한 종친 이상의 잠재력과 강력한 기백을 엿보았을 겁니다. 어쩌면 그들의 미묘한 시선은 수양대군에게 알 수 없는 기대감과 은밀한 욕망의 불씨를 지펴주는 촉매제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불안한 왕권과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대신들의 권력 집중, 그리고 이를 관찰하며 점차 야심을 키워가는 수양대군의 모습은 마치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느껴졌습니다. 과연 이 고요함 뒤에는 어떤 거대한 경랑이 조선을 덮치게 될까요? 그 파국은 이미 예견된 수순이었던 것일까요?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수양대군의 내면에는 단순한 관찰을 넘어선 거대한 권력의 그림자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야망을 현실로 만들 구체적인 설계도를 그릴 때가 왔음을 직감했죠. 왕실의 안위를 걱정하는 종친이라는 명분 뒤에 숨겨진 왕좌를 향한 뜨거운 욕망이 꿈틀거리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수양대군의 마음을 읽어내고 그의 야심에 불을 지핀 이들이 있었으니 바로 한명회와 권람, 홍달손 같은 당대의 뛰어난 책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수양대군에게서 단순한 왕족이 아닌 강력한 리더십과 시대를 뒤흔들 잠재력을 꿰뚫어 보았죠. 어쩌면 그들 역시 불안한 정국 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갈망하며
수양대군이야말로 그 변화의 중심이 될 인물이라고 확신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만남은 겉으로는 소박한 교류였을지 모르지만 실상은 은밀하고도 치밀한 모의의 시작이었습니다. 한밤중 등불 아래 모여 앉은 그들의 눈빛은 예리한 광채를 띠었고 오가는 낮은 목소리 속에는 거대한 계획의 씨앗이 심어지고 있었죠. 그들은 단순히 수양대군의 명령을 따르는 신하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잠재력을 일깨우고 야망의 명분과 전략이라는 옷을 입혀준 공동의 설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먼저 왕실과 조정의 권력 지형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김종서와 황보인 등 원로 대신들의 세력이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약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지지 세력과 반대 세력은 또 어디에 숨어 있는지 꼼꼼하게 탐색했을 겁니다. 마치 바둑판 위에 놓인 돌들의 위치를 하나하나 확인하듯 자신들의 움직임이 가져올 파장을 신중하게 계산했죠. 수양대군과 그의 책사들은 단순히 무력을 동원할 생각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과 명분 있는 종친들에게 자신들의 행동이 정당하다는 인식을 심어줄 논리를 치밀하게 구축했습니다. 어린 단종을 보필한다는 명분 아래 권력을 독점하는 대신들이야말로 왕실을 위협하고 나라를 어지럽히는 존재라고 규정하며 자신들의 거사가 왕실을 바로 세우는 충정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하려 했을 겁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비밀리에 사람들을 규합하고 반대 세력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정보망을 가동했습니다. 궁궐 안팎에서는 눈에 띄지 않는 수상한 움직임들이 감지되기 시작했죠. 평범한 듯 보이는 관리들의 발걸음 속에는 은밀한 지시가 담겨 있었고 무심한 듯 보이는 대화 속에는 중요한 정보가 오고 갔을지도 모릅니다. 수양대군의 표정은 여전히 침착하고 무심해 보였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히 덕을 베푸는 종친의 모습이었지만 그의 손은 이미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견고한 권력의 그물을 짜고 있었던 것이죠. 마치 거미가 거미줄을 치듯 그는 자신의 야망을 실현할 촘촘한 조직과 계획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언제 발각될지 모르는 위험을 감수하며 그들은 밤낮 없이 머리를 맞대고 거사를 준비했죠. 역사는 이 시기를 폭풍전야의 고요함이라고 기록하지만 사실 그 고요함 속에서는 조선의 운명을 바꿀 거대한 음모의 톱니바퀴가 쉼없이 돌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과연 이 치밀한 설계와 은밀한 규합은 어떤 피바람을 불러올까요? 그들은 꿈꾸는 새로운 질서를 이룰 수 있을까요? 그토록 은밀하게 짜여진 거대한 그물은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1453년 음력 10월 10일 밤, 고요하던 한양 도성에는 갑작스러운 피바람이 불어닥쳤죠. 한밤중 칠흑 같은 어둠 속을 찢으며 무장한 병사들이 궁궐로 들이닥쳤고 도성 곳곳에서는 끔찍한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잠자던 거인이 깨어나 포효하듯 조선의 운명을 뒤흔들 거대한 격변이 시작된 것입니다. 바로 계유정난의 서막이었죠. 수양대군의 칼날은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가장 먼저 겨눈 곳은 당시 조정의 실세였던 김종서 대감의 저택이었죠. 한미한 집안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탁월한 능력으로 재상 자리에 오른 김종서 대감은 문종의 유지를 받들어 어린 단종을 보필하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밤, 그의 충심은 무자비한 칼날 앞에 무너지고 말았죠. 김종서 대감은 물론 그의 아들들까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어 황보인 대감을 비롯한 여러 원로 대신들도 차례로 숙청당했습니다. 충직한 신하들의 붉은 피가 차가운 밤공기를 적셨고 그들의 죽음은 곧 조선의 권력 지형이 송두리째 뒤바뀌는 비극적인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어린 단종에게는 그야말로 악몽과도 같았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참혹한 현실을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어렵고 막강한 힘으로 밀어붙이는 숙부 수양대군의 위압적인 기세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죠. 궁궐 안은 공포에 질린 궁녀들의 흐느낌과 병사들의 거친 발걸음,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단종은 자신이 앉아있던 옥좌가 한순간에 가장 위태로운 자리가 되었음을 깨달았을 겁니다. 어린 왕의 어깨를 짓누르는 거대한 압력 속에서 그는 이제 더 이상 왕으로서의 권위나 명분을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수양대군은 피해 숙청이 끝난 후
단종을 압박하여 왕위를 양위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왕실의 안위를 위해 종친인 제가 잠시 옥좌를 맡아 전국을 안정시키겠습니다. 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그 말 속에는 거부할 수 없는 냉혹한 권력의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던 단종은 결국 스스로 옥새를 내어주고 숙부에게 왕위를 넘겨줄 수밖에 없었죠. 그 순간 조선의 옥좌는 어린 왕에게서 피 묻은 손을 가진 숙부에게로 넘어갔습니다. 단종의 체념 어린 눈빛과 수양대군의 승리감에 찬 냉혹한 표정이 교차하던 그 순간은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잔혹하게 장식하는 장면으로 기록되었을 겁니다. 권력을 완전히 장악한 수양대군은 곧바로 왕위에 올라 세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앉은 왕좌는 피비린내 나는 밤을 지나 얻은 것이었죠. 궁궐은 혼란과 공포로 뒤덮였고 조선 전체는 충격과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하루아침에 주인이 바뀐 왕실은 물론 조정 대신들과 백성들 모두 새로운 권력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과연 세조는 이 피로 얼룩진 왕위를 어떻게 정당화하고 또 어떻게 이 혼란스러운 정국을 수습해 나갈까요? 그의 앞날에는 어떤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을까요? 세조가 된 수양대군, 그가 앉은 왕좌는 결코 평안한 자리가 아니었죠. 피로 얼룩진 권좌에 앉은 그는 먼저 어린 단종의 존재를 어떻게든 정리해야만 했습니다. 왕위에서 물러난 단종은 그렇게 멀리 강원도 영월 땅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한때는 조선의 임금이었던 어린 왕은 이제 쓸쓸하고 외로운 유배지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텨야만 했죠. 차가운 바람이 스며드는 초라한 거처에서 그는 과연 어떤 생각에 잠겼을까요? 왕으로서 누렸던 모든 것을 잃고 가족과 떨어져 홀로 남겨진 단종의 뒷모습은 그 자체로 비극의 상징이었습니다. 그의 짧은 생은 그렇게 쓸쓸히 저물어 갔습니다. 하지만 단종을 향한 충정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세조의 왕위 찬탈에 반대하며 단종의 복위를 꿈꾸던 이들이 있었으니 바로 성사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김질 등 육신, 즉 사육신이라 불리는 충신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목숨을 걸고 단종 복위를 꾀했지만 안타깝게도 그 계획은 발각되고 말았죠. 피 비린내 나는 숙청의 칼날은 이번에는 이들에게 향했습니다. 굳건한 충절을 지키며 죽음을 택했던 사육신들의 모습은 후대에도 큰 울림을 주며 권력의 냉혹함 속에서도 인간의 숭고한 정신이 빛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들의 비극적인 희생은 조선 역사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상흔으로 남게 됩니다. 한편 세조는 자신이 피로 얻은 왕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는 왕권을 강화하고 체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여러 정책을 펼쳤죠. 경국대전을 편찬하기 시작했고 새로운 인재를 등용하며 국가의 기틀을 다지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한편에는 늘 어린 조카의 비극적인 운명과 피로 물든 왕위 찬탈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을 겁니다. 밤마다 잠 못 이루며 고뇌하는 세조의 모습은 권력의 정점에 선 자가 감당해야 할 무거운 짐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과연 그는 평생 그 죄책감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을까요? 계유정난은 단순히 한 시대의 비극적인 사건으로만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조선 왕조 전체에 깊은 상처를 남겼고 이후 왕실의 권력 구조와 정치 문화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왕위 찬탈이라는 전례 없는 사건을 겪으며 왕권과 신권의 관계는 물론 왕실 종친들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뀌었을 겁니다. 권력은 때로 혈육의 정마저 끊어낼 만큼 냉혹하다는 사실을 역사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 주었죠. 명분과 생존이 얽히고 설킨 권력에 민낯은 언제나 섬뜩한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이 모든 비극은 누구의 잘못이었을까요? 계유정난의 성공으로 수양대군, 즉 세조가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고 어린 왕 단종이 폐위되어 유배길에 오르던 그 순간은 이 이야기의 가장 잔혹한 정점이었습니다. 혈통과 명분마저 무력화시키는 권력의 냉혹함, 그리고 끝없이 솟아나는 인간의 욕망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지점이었죠. 우리는 이 비극을 통해 단순히 선과 악의 이분법적인 구도를 넘어 생존과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인간 군상의 복잡한 심리와 그들이 내린 선택들이 빚어낸 거대한 비극을 깊이 숙고하게 됩니다. 역사의 수레바퀴 앞에서 무력했던 개인들의 운명,
그 안타까움은 우리의 마음을 울리기에 충분하죠. 이처럼 개유정난은 단순한 조선시대의 비극을 넘어 시대를 초월하여 반복되는 권력투쟁의 본질과 인간 욕망의 민낯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도 집단과 개인의 관계, 리더십과 윤리, 그리고 명분과 실리 사이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갈등들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죠. 역사는 늘 승자의 기록으로 남아있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수많은 비극과 인간적인 고뇌까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권력의 본질에 대한 이 깊은 질문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물음표로 남을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